증권사 회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직접 판단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까다로운 투자자 행세로 반복적인 질문과 불만을 던지며 그녀의 태도를 시험했지만 젊은 증권사 직원은 끝까지 성실하고 따뜻하게 대응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진심 앞에서 회장 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체를 밝힌 회장 어머니는 자신이 시험해 왔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으로 시작된 둘의 만남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굿뉴스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증권사 로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코스피 지수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고 로비 한쪽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숫자를 가슴에 안고 차례를 기다리는 얼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한 공간으로 한 노년 여성이 아주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증권사의 회장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옥선 72였습니다. 평생을 숫자와 사람 위에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임원이 바뀌고 눈빛 하나로 방향이 정해지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어떤 직함도 그 어떤 권위도 내려놓고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옥선은 번호표 기계 앞에 서서 잠시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주름 사이사이로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많아지고 남을 믿는 기준은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옥선이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증권사에 근무하는 여자, 말도 조심스럽고 태도도 바르다는 여자. 주변에서는 모두 괜찮다고 했지만 옥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투는 연습하면 바뀔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옥선은 시어머니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 어머니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투자자로 가기로 했습니다. 번호표가 출력되는 소리가 로비에 작게 울렸습니다. 옥선은 번호표를 들고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선택한 곳은 가장 사람들이 많은 창구였습니다. 업무가 밀려 있고 직원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바로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단정한 세미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출입증은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옥선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번호표를 확인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어떤 상담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너무 밝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친절한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옥선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기억나지 않는 상품 계약서, 일부러 정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받으며 잠시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하나씩 천천히 같이 살펴볼게요. 옥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저렇게 말하지. 서윤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바로 쓰지 않았고
중간중간 이해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옥선이 고개를 갸웃하면 다시 풀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조금씩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윤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옥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집에 가셔서 천천히 다시 보시고 다음에 오셔도 괜찮아요. 옥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증권사를 나서며 옥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모르지.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해.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은 끝났고 두 번째 방문을 약속한 날이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옥선은 첫 방문 이후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증권사에서 돌아온 날 밤에도 다음 날 아침 차를 마실 때에도 서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조금 다르긴 했지.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한 번의 친절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평생 사람을 다뤄온 자신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처음엔 가장 좋은 얼굴을 보여준다고 옥선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옥선은 다시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일부러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붐볐고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옥선은 번호표를 뽑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서윤이 앉아있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윤은 번호를 확인하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찾아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옥선은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더 사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설명을 들었던 상품이었고 서류에도 분명히 적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선은 일부러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준 거 집에 가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서윤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다시 확인하시는 거니까요. 그 말에 옥선은 속으로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설명은 다시 처음부터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펜을 들고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확실하지 않은 수익은 기대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옥선은 그 설명을 들으며 일부러 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간중간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럼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 나이에 그런 건 싫은데. 서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셔야 해요. 지금 고객님께 맞는 선택이 꼭 수익이 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판매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옥선은 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눈짓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상담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는 옥선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옥선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 시험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을 날카롭게 꺼냈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들 말이야. 나중에 돈 많은 집 며느리 되면 부모 봉양은 귀찮아 하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 창구 앞 공기가 잠시 굳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옥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바뀌는지,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눈빛이 흔들리는지를요. 그러나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른을 모시는 게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변명도 방어도 없었습니다. 옥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상대를 몰아붙이지 못했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옥선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증권사 문을 나서며 옥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한결같은 거지? 그날 밤 옥선은 오랜만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시절을요.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더 제대로 보자. 그렇게 시험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옥선은 그날 증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전날 밤 잠을 설친 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안쪽에서 묘한 답답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선은 그런 감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결정을 앞두고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의 상담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초조한 얼굴이었고 누군가는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옥선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직함도 배경도 없는 지금의 자신이 오히려 솔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번호가 불렸고 옥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서윤이 앉아있는 창구였습니다. 서윤은 옥선을 알아보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말은 고객을 붙잡기 위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옥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상담은 시작됐지만 옥선은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은 설명을 하다 말고 옥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잠깐 쉬었다 해도 괜찮을까요? 옥선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직원에게 소리쳤고 누군가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옥선의 손을 가장 먼저 붙잡은 사람은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용 장갑도 주변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옥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말은 옥선의 가슴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윤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말보다 먼저 손을 기억합니다. 잠시 후 옥선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았고 서윤은 물을 건네며 옆을 지켰습니다. 주변이 조금씩 정리되고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서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담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났지만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숨을 고르며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서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많이 아프셨을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혼자 계셨는데 아무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는 누군가를 혼자 두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옥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준비해온 질문에도 예상해온 시험에도 없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상담은 끝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서윤의 부축을 받아 잠시 휴게 공간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증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선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윤의 말과 손의 온기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오랫동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정말 시험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균열을 남겼고 이제 시험은 서윤이 아니라 김옥선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선은 그날 이후로 증권사를 바로 찾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손을 붙잡던 순간 이후로 모든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만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감싸던 서윤의 모습, 아무런 계산 없이 건넸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은 김옥선이 평생 살아오며 누군가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배려였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낯선 진심 앞에서는 그 기준이 무너집니다. 옥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며느리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직원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러나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지. 며칠 뒤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 어머니가 방문할 예정이니 전 직원이 대비하라는 공지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옥선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내린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일정이 무거운 선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증권사 내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로비의 꽃이 새로 바뀌었고 임원들은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윤 역시 그날은 유난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 어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까다롭다는 소문만을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괜히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하고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옥선이 들어섰습니다. 순간 서윤의 시선이 그 얼굴에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의 창구 앞에 앉아있던 그 노년의 투자자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의 태도를 떠올립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옥선은 천천히 자리에 앉은 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옥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로 가장하고 다녔던 이유를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네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아들이 데려온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싶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옥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귀찮은 사람이 되었고, 일부러 느린 사람이 되었고, 일부러 상처 줄 수 있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시험을 했던 사람은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닫게 됩니다. 옥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변명이나 해명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옥선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그 말은 회의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을 향한 말도 임원들을 향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김옥선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더 이상 시험이라는 단어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아무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공기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게 이를 꽉 물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진심으로 대했던 순간에 가장 큰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김옥선은 그런 서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며느리를 보는 시선도 직원을 보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옥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은 회장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돈을 맡기면 얼마를 불려주는지, 사람을 맡기면 얼마나 쓸모 있는지,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잠시 말을 멈춘 옥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인생까지도 그 기준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억울함도 서러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른의 고백은 늦을수록 더 무겁게 가슴을 칩니다. 옥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온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말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지. 옥선은 그 말을 하며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더구나. 그 순간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그 울음에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옥선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어르신 한 분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옥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시험한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진짜 합격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내려놓은 사람이 받습니다. 옥선은 서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온 거였나 봅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물이 더 크게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외로움,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그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옥선 역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들과 서윤, 그리고 옥선.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옥선은 서윤에게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시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대신 기댈 수 있는 어른은 있을 겁니다. 서윤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돈보다 늦게 자랍니다. 하지만 진심 앞에서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증권사 창구에 노년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어머니가 딸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가끔 걸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 전화가 올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시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돈을 쌓아 올렸고 누군가는 평생 마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인생이 만났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